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건입니다. 신인간혁명 제1권 후기입니다. 340페이지입니다. 후기. 생명이 계속되는 한 나는 계속 쓴다. 올바른 불법이란 무언가, 올바른 인생이란 무언가, 그리고 무엇이 역사의 진실인가, 인간에게 정의의 싸움이란 무언가를, 거기에 인류의 미래를 여는 한 줄기 길이 있기 때문이다. 니치렌 대성인의 성은에 말씀하시기를 이 법문을 말하면 반드시 마가 출래하느니라. 마가 다투어 일어나지 않으면 정법이라고 알지 말지어다. 어서 1087쪽. 박해는 불법의 정의를 증명한다. 나의 은사이신 제2대 회장 도다조세이 선생님은 내게 자주 말씀하셨다. 설령 오해를 받아도 괜찮다. 민중의 행복을, 인류의 평화를 진지하게 실현하는 거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창가학회의 역사는 바로 박해의 연속이었다. 전쟁 중 선사이신 초대회장 마키쿠시 스네사브로와 제2대 회장 도다조세이는 군부 정부의 탄압으로 투옥되어 고령이신 마키쿠시 선생님은 옥사하셨다. 전후에도 학회는 비방과 중상을 계속당했다. 일본은 민주주의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메이지 시대의 민권 사상가 나카의 조민이 일본에는 철학이 없다고 한탄했던 것처럼 민중의 자립을 위하는 확실한 철학 종교가 없었다. 그러기에 경솔하게 국가 권력과 세상의 대세에 영합하고 부안해동하는 풍토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해도 좋다. 창가학회는 그 철학 부재의 사회 속에서 민중의 시대를 구축하기 위해 불법의 생명 철학을 내걸고 정의와 양심의 외침을 올렸던 것이다. 민중 속으로 인간 속으로 헤치고 들어가 인간의 자립과 복권 그리고 행복의 길을 이야기해왔다. 그 운동이 민중의 지배를 획책하는 온갖 세력으로부터 압력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기결이었다고 해도 좋다.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오로지 방관자로 행세한다면 비난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민중을 위해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신앙자의 사명이다. 또 거기에 창가 불법의 불멸의 정신이 있다. 나는 그 진실을 써서 남기기 위해 소설 인간혁명 그리고 신인간혁명의 펜을 잡아왔다. 원래 인간혁명은 도다 선생님이 집필하신 소설의 제목이다. 선생님의 인간혁명은 1551년 4월 20일 세이쿄신문 창간호부터 3년여에 걸쳐 연재되어 후에 한 권의 단행본 문고파는 상하 2권으로 출판되었다. 이 소설의 전반부는 완전한 픽션이지만 후반부는 선생님 자신의 옥중 체험을 근간으로 투옥된 주인공 간씨가 정법 유포의 생애를 바칠 결의를 다지는 데서 끝나고 있다. 이 인간혁명에 사용하신 선생님의 필명이 묘우공이다. 이것은 서유기의 유명한 손오공을 재미있게 흉내낸 것이다. 유머가 풍부한 도다 선생님다운 이름이다. 선생님은 손오공의 손에는 작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 이름은 불법에서 설하는 공을 약간 깨달은 것을 나타낸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것에 대해 묘공의 묘는 묘법이고 불가사의한 대우주의 근본법인 불법을 말한다. 그렇다면 묘법에 대한 사신홍법의 신앙으로 감옥 속에서 불법의 진수라고 할 공관, 즉 생명의 본질을 깨달았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 선생님의 펜네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도다 선생님과 만난 것은 정확히 50년 전 여름 19세 때였다. 이후 이 스승과 함께 나의 청춘이 있었다. 10년간에 걸친 도다 선생님을 모시고 그 위대한 인격과 정신으로 육성된 나는 언제부터인가 은사의 생애를 창가학회의 역사와 함께 후세에 써서 남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마음으로 정했다. 그것이 제자인 나의 사명이라고도 생각했다. 그리고 선생님의 7주기를 기하여 집필 준비에 착수 다음해 1965년 정월부터 세이쿄신문 지상에 동명의 소설 인간혁명으로 연재를 개시했던 것이다. 선생님의 필명이 묘공인데서 나의 필명은 법오공으로 하였다. 두 개가 합쳐지면 우리들이 유포하는 묘법이 된다. 불법에는 묘는 본원, 법은 현상, 묘는 불계, 법은 구계, 묘는 법성, 깨달음, 법은 무명, 미혹이다. 말하자면 묘는 스승,
법은 제자가 된다. 버버공이 쓴 인간혁명은 1945년 7월 3일 은사의 추록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다. 감옥을 나와 폭격이 지나간 불타버린 들판에 홀로 선 도다 조세이는 학회의 재건에 착수한다. 이윽고 제2대 회장에 취임하고 생애 원업으로 내건 75만 세대의 포교를 완수하고 광선유포의 기반을 완성시킨다. 그리고 1958년 4월 2일 서거하지만 스승의 뜻을 이어받은 애제자 야마모토 신이치는 2년 후 1960년 5월 3일 제3대 회장으로 서게 된다. 인간혁명에서는 거기까지를 그렸지만 도중에 다망하기 이를 데 없는 등 여러 사정으로 10년 반 동안 장기간 휴재하기도 하여 결국 1993년 2월 전 10위권 연재를 종료하기까지 28년이나 지나고 말았다. 더욱이 새롭게 나는 소설 인간혁명의 속편으로 신인간혁명의 지필에 몰두하여 창각회 창립 63주년인 이해 11월 18일부터 세이쿄 신문지상에 연재를 게시했던 것이다. 신인간혁명에서는 은사가 돌아가신 후 회장에 취임한 야마모토 신이시를 중심으로 제자들이 엮어내는 후계의 장대한 계를 그리게 된다. 스승의 위대한 구상도 제자가 실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환상으로 되고 만다. 스승이 제시한 원리는 응용, 전개되어야 가치를 가진다. 그렇다면 스승이 돌아가신 후 제자가 보여야 할 삶의 자세를 써서 남겨야 광선유포의 영원한 방정식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나와 함께 제자로서 일어서 사람들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위해 광선유포의 성업에 끝까지 헌신한 동지에 관한 일을, 민중의 영웅에 관한 일을 반드시 써서 남겨두고 싶었기 때문이다. 신인간혁명의 지필은 예상한 대로 연이은 경무 속에서 하는 작업이 되었다. 국내를 비롯하여 각국의 멤버를 격려하고 세계 각국의 지도자와 회견, 게다가 각종 대담이나 시필도 있었다. 해외여행지에서는 심야가 돼서야 겨우 원고 앞에 앉을 경우도 있었다. 지방 지도를 위해 떠나는 차 안에서 원고의 구상을 다듬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원고에 쫓기는 나날이었지만 연재 개시부터 순식간에 4년이 지나 제7권을 종료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독자 여러분께서 다대한 성원을 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연재가 권을 거듭할 때마다 많은 독자로부터 단행본 발간에 대한 요망이 들어오고 또 세이쿄 신문사의 요청도 있어 이번에 신인간혁명 제1권을 출판하게 되었다. 신인간혁명도 그 테마는 한 사람의 위대한 인간혁명은 이윽고 한 나라의 숙명전환도 이루고 나아가 전 인류의 숙명전환도 가능하게 한다는 데 있으며 그것이 도다 선생님이 보여주신 평화 건설의 원리였다. 나는 은사에게서 이어받은 이 테마를 실현하기 위해 생명이 계속되는 한 활동하고 대화하며 그리고 유언을 남긴다는 마음으로 신인간혁명을 계속 써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광스럽게도 히가시야마 카이 하백이 인간혁명에 이어 이번에도 속표지 사파를 맡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 또 사파를 담당해 주시는 오시다 게이치로 하백 및 자료의 정리 등 연재 협력을 해주시고 있는 세이쿄 신문사 신문편집국의 도마스 노보루 씨를 비롯하여 마에타니 요시노리, 노가미 히데야키, 호리 히로미 각 기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후기로 한다. 1997년 11월 18일 저자 후기였습니다. 신인간혁명 1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